안녕하세요. 헬로헤더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가 시간 활용해서 전시회 많이 다니시죠? 예전에는 사진전 하면 참 생소했는데 요즘에는 어디서나 쉽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활동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사진전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사진을 사랑하고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자, 야외 활동이 점점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요즘 직장이나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그 사진 동호회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번 봄에는 사진을 즐기는 분들과 함께 전시회를 직접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막막하시죠?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이종은 작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작가님 못 본 사이에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또 여름에 가까워지니까 또 이렇게 다이어트를 또 네. 살을 쏙 빼고 오셨는데요. 해야죠. 멋지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가 그 취미로 사진을 찍는 일반인들도 전시회를 열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가능한 일인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카메라가 많이 보급된 게 아마 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카메라가 많이 보급되니까 이제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진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꼭 사진전이 전문 갤러리나 뭐 화廊에서만 열릴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맞아요. 복합문화 공간 또는 뭐 카페 등에서 캐주얼하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일반인 분들도 이제 사진 전시를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막상 또 저도 사진 찍는 거 참 좋아하는데, 네. 아, 너 사진 전시회 열어봐라. 누가 나한테 이랬으면은 되게 막막할 것 같고요. 사진 전시회 하면 좀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시간이 많은 사람들, 그런 네. 사람들만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직까진 들거든요. 어떨까요? 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안 해봤던 걸 하려니까 좀 그렇겠죠. 네, 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많은 전시들은 해외 유명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사진을 아주 오래 하셨던 그런 분들의 전시였어요. 그래서 네. 항상 대형 전시장에서 아주 의리의리하게 이루어지는 전시만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사진 전시는요, 꼭 그렇게 크게 뭐 의리의리하게만 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동네 카페에서도 열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요, 누구나 가능한 것이 바로 사진 전시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요즘은 뭐 갤러리 카페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제가 다니는 미용실은요, 갤러리 헤어샵이에요. 그래서 매달 그 작품들이 바뀌거든요. 좋은 거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게 사실 전시회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큰 거 말고도. 맞아요. 네. 희망이 조금 생기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할까요? 네. 크게 보면요, 한 7가지 정도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전시 기획, 어떤 전시를 할지,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한 전시를 할지 이런 기획 단계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디서 할지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작품을 제작해야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프닝 준비, 그리고 작품을 설치하고 실제로 오프닝을 하고, 그리고 전시 철수, 마무리까지 해서 총 7단계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시 기획이 아무래도 첫 단계니까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기획 단계는요, 말 그대로 전시 전체를 구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단독으로 하는 그 개인전 형태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동호회 분들 함께하는 그룹전 형태로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 단순히 사진 작업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할지 아니면 판매를 위한 전시를 할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까지도 기획하는 게 전시 기획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기획 단계, 첫 단계는 그렇다면 사진전이 만약에 2014년 5월 1일이에요. 네. 기획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최소한 1년 전에는 1년 전에는. 네,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네. 기획을 하신 분들은 내년 4월이나 뭐 그때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전시장 일정 때문에 보통 그런 편입니다. 전문 갤러리 같은 경우는요. 네네. 그 당해년도에 거의 모든 예약이 그 전해 꽉 다 찼군요. 끝나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사진 전시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네, 전문 작가라면요, 당연히 전문 갤러리를 좀 선호하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도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시라는 게요, 결국에는 내가 찍어놓은 사진, 내가 좋아하는 사진들을 많은 분들한테 소개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 목적을 띠고 있기 때문에요. 일반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내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쉽게 찾아와 줄 수 있는 그런 캐주얼한 장소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네. 뭐 카페나 지하철역 이런 공간들에서도요, 요즘 전시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그러고 보니까 저도 주말에 나들이 나갔다가 네. 3호선 경복궁역 있잖아요. 아, 네. 거기에서도 사진 전시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지하철 3호선에요. 그 경복궁역에 있는 서울 메트로 미술관, 아. 네, 거기서 사진 전시를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물론 미술 전시도 많이 열리고요. 임대료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전문 작가들뿐만 아니라 동호인들의 사진 전시장으로도 많이 사랑받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공간 확보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작품 제작 단계거든요. 어떤 걸 하는 건가요? 그 개인전의 경우는요, 보통 한 30점 내외 사진을 전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룹전이라면 조금 더 많은 사진이 걸리겠죠. 제작 단계에서는요, 사진을 출력하고 액자를 만드는 이런 실질적인 그 제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진을 저는 열어야겠다 하기 전에 이미 많은 사진을 찍어 놓고 있는 그 과정은 계속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시 오프닝을 전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면요, 네. 보통 한 1년 전부터 전시를 준비하게 되는데, 최종 전시할 그 작품 수량의 한 10배수 이상을 후보군으로 선별해 놓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30점 내가 걸고 싶다 하면은 300점 300장 정도 와. 이제 추려놓고 시작을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진 제작, 그러니까 액자를 제작하기 직전에 가기까지 계속 숫자를 줄여가면서 사진을 골라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 모든 단계가 다 제작 단계라고 제작 단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 셀렉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저희 같은 그 방송하는 친구들은 매년 프로필 사진이라는 걸 찍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웨딩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셀렉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내가 찍은 사진이라면 다 예뻐 보일 것 같고 그렇죠. 셀렉이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뭔가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전시 기획 단계, 그리고 작품 구상, 그리고 전시 디스플레이 단계, 이런 그 전시 전체 과정 중에 몇몇 단계에서는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라면요, 사진 작가나 사진 교육자들의 손을 빌리는 편인데요. 전문가들의 눈을 통하면요, 작품 선정을 좀 더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죠. 네. 그리고 작품 제작 단계에서는요, 인화 방식에 대한 고민이나 인화지, 또 액자의 재질,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영역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인화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진을 그 출력할 때 네. 그 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보시면 지금 이게 같은 사진이에요. 그러네요. 네. 같은 사진을 뽑아왔는데, 음. 제가 들고 있는 사진은 광택이 없죠. 그래요. 근데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광택이 보여요. 그렇죠. 이게요, 지금 유라 씨가 갖고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던 광택 계열, 우리가 RC 계열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인화지를 사용한 예. 사진이 되겠고요.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은 매트 계열, 음. 광택이 없는, 빛을 반사시키지 않는, 네, 종이에 출력한 사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다 똑같은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이 용지의 차이에 따라서 느낌이 또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네. 작가님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셨을 때 네. 작가님이 들고 계신 매트한 용지 아니면 제가 들고 있는 이 반짝이는 용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이 사진,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매트한 느낌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들고 있는. 제가 봐도 이거는 사실 사진 참 멋진데 종이 한 장 때문에 뭔가 상업적인 그런 제가 감히 이렇게 표현을 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도 조금 드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용지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조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작품 제작 단계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나니까 뭔가 절반은 딱 끝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전시 준비할 때도요, 그 작품 제작 단계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면요, 전시 준비한 절반쯤 완료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작품 설치하는 법, 그리고 오프닝, 철수,
이렇게 전시 준비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진을 좋아해서 많이 찍었는데 딱히 어디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방법도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 매일 SNS랑 블로그에만 올리셨던 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시회 한번 기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작품 제작 단계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만의 전시회 여는 방법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진작가 이종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헬로웨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헬로웨더 다시 볼 수 있는 방법, YTN 웨더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채널까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다시 확인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